조선 영조시대 금강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도는 충청도 은진골은 사계절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복사꽃 흐드러지던 어느 봄날 남편 김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아내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금이 환영하여 우리 수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소. 하지만 그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30의 젊은 과부가 된 박서윤은 8살배기 외동딸 수연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따뜻했던 미소와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의 절망은 10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40을 넘긴 박서윤은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흰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은 세월이 내려앉은 차분한 기품과 어딘지 모를 슬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딸 수연은 어느덧 18, 어머니를 닮아 탐스러운 복숭아처럼 아름답게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논밭 쉰마지기를 돌보며 딸을 반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서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양반 가문의 젊은 과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안타까움 속에는 수군거림과 재갈을 권하는 압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고을 현감으로 있는 외사촌 오라버니의 존재는 그녀가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달빛만이 교교히 마당을 비추는 깊은 밤이면 서윤은 홀로 마루에 앉아 금강 너머 먼 산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달이 참 밝습니다. 이 몸은 수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 사무치는 이 허전함은 어찌해야 할까요? 수현이는 저리 어여쁘게 자라는데 어미는 날로 깊어가는 외로움에 잠 못 이루나이다. 10년의 세월은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를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모내기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진 서윤은 머슴을 구하기 위해 은진장터로 나섰습니다. 장정들이 모여 힘자랑을 하는 한쪽 구석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선량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장터 주름잡이에게 물으니 성은 민씨요 이름은 준이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지만 힘이 장사고 성실하기로는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벙어리라 하니 괜한 말썽은 피우지 않겠구나. 서윤은 그 자리에서 민준을 머슴으로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듬직한 어깨와 순박해 보이는 미소가 어쩐지 마음에 끌렸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이 결정이 그녀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딸 수연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어머님, 새로 온 머슴 오라버니 좀 보세요. 정말 부지런해요. 저 혼자서 장작을 산더미처럼 패놓았는데 우리 집 몇 달은 거뜬하겠어요? 말은 못해도 눈빛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서윤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일하는 민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땀 흘리는 그의 넓은 등과 거친 손,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에 가슴이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서윤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민준은 종종 우통을 벗고 일했고 해 진력히면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곤 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단단한 근육과 힘찬 움직임을 볼 때면 서윤은 애써 고개를 돌리면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생각이란 말인가. 나는 양반가의 과부요. 저 아이는 천한 머슴인데. 밤이면 이불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한번 피어난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민준은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의 마음을 미리 읽기라도 한 듯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오랜 친구인 이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박씨 부인.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시구려.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게요? 아닙니다. 그저 날이 더워 잠을 설쳐서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새로 들인 머슴 총각이 참 듬직하고 일도 잘한다면서요. 벙어리라 말도 없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게요. 요즘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젊은 과부 집에 저리정고 건장한 머슴이 밤낮으로 드나드니 보기 좋지 않다는 거지요. 이씨 부인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마음속 비밀을 들키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내가 누구요? 현감나리의 외사촌 동생이자 양반 가문의 분여자요. 어찌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하시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딸 수연이 외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친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외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하니 사흘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비에 흠뻑 젖어 헛간으로 들어서는 민준을 보며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비에 젖은 삼배옷이 그의 건장한 몸에 착 달라붙어 윤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서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일하고 들어가 쉬게나.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서윤의 마음속 욕망도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속치마 하나만을 걸친 채 그녀의 발걸음은 떨리는 촛불처럼 머슴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삐걱, 머슴방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얽혔습니다. 1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욕망의 댐이 무너지듯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말문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부인의 따님, 수연 아가씨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 이놈. 이 천벌을 받을 도둑놈 같으니라고. 서윤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은진골 사람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부인께서는 제가 정말 벙어리인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벙어리이기에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 부인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둘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외로움과 욕망이 결국 자신과 딸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었음을.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더냐? 그것이 지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부인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연 아가씨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으시든지.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
수현의 해맑은 미소, 현감 오라버니의 근엄한 표정,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엉켜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니 제발 입을 다물어다오. 그날 이후 서윤의 집에는 기묘한 평화와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릴 적 큰 병을 앓고 말을 잃었다가 최근 기적적으로 말문이 트였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전보다 더욱 싹싹하게 수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 꽃이 참 아가씨를 닮아 곱지 않습니까? 산에서 제가 직접 꺾어 왔습니다. 영리하고 말솜씨 좋은 민준에게 순수한 수연의 마음은 서서히 기울어갔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라버니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참 잘해줘요. 딸의 순진한 눈빛을 볼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딸의 운명까지 뒤틀어 버렸다는 죄책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고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박씨 부인의 벙어리 머슴이 말문이 트였다지 않소? 그것뿐인 줄 아시오? 글쎄, 박씨 부인이 그 머슴 놈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구먼. 아니, 양반 가문의 금지옥엽 외동딸을 어찌 천한 머슴에게 준단 말이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현감이 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늦가을 오후, 현감은 분노에 찬 얼굴로 서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망측한 소문이란 말이냐?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제정신이냐? 어찌 양반가의 규수를 천한 종놈에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한단 말이냐? 당장 그놈을 내쫓지 못할까? 바로 그때 민준이 당당한 표정으로 현감 앞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는 비굴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현감 나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은진골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과연 현감 나리와 이 댁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서윤 부인과 관련된 아주 은밀한 이야기 말입니다. 민준의 협박에 현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연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미천한 신분이나 아가씨를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그 순간 서윤은 민준의 눈빛에서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의 빛을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현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수연이와 혼례를 올린 즉시 이 고을을 떠나야 한다. 두 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가문의 체면과 혈육의 안위 사이에서 그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수현과 민준의 조촐한 혼례식 날, 곱게 단장한 수현의 얼굴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잿더미 같았습니다. 어머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잘 살겠습니다. 딸이 탄 가마가 멀어져 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거라. 부디 행복해야 한다. 딸 부부가 떠난 후 텅 빈 집에는 깊은 고독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은 밤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되새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방님, 이 불초한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뿐인 우리 수현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데서 오는 평온함이었을까? 그렇게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손주를 볼 나이가 된 서윤에게 먼 타향에서 수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이곳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하여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방님도 성실히 일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어여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어머님의 한자를 따서 서윤이라 지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손녀의 재롱을 보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지를 읽던 서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쓰디쓴 회한과 작은 희망이 뒤섞인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은진골의 가을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조선 영조시대 금강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도는 충청도 은진골은 사계절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복사꽃 흐드러지던 어느 봄날 남편 김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아내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금이 환영하여 우리 수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소. 하지만 그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30의 젊은 과부가 된 박서윤은 8살 배기 외동딸 수연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따뜻했던 미소와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의 절망은 10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40을 넘긴 박서윤은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흰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은 세월이 내려앉은 차분한 기품과 어딘지 모를 슬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딸 수연은 어느덧 18, 어머니를 닮아 탐스러운 복숭아처럼 아름답게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논밭 쉰마지기를 돌보며 딸을 반듯하게 키워내는 것이 서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양반 가문의 젊은 과부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안타까움 속에는 수군거림과 재가를 권하는 압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고을 현감으로 있는 외사촌 오라버니의 존재는 그녀가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달빛만이 교교히 마당을 비추는 깊은 밤이면 서윤은 홀로 마루에 앉아 금강 너머 먼 산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달이 참 밝습니다. 이 몸은 수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 사무치는 이 허전함은 어찌해야 할까요? 수현이는 저리 어여쁘게 자라는데 어미는 날로 깊어가는 외로움에 잠 못 이루나이다. 10년의 세월은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를 더욱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모내기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진 서윤은 머슴을 구하기 위해 은진장터로 나섰습니다. 장정들이 모여 힘자랑을 하는 한쪽 구석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선량해 보이는 눈빛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장터 주름잡이에게 물으니 성은 민씨요 이름은 준이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지만 힘이 장사고 성실하기로는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벙어리라 하니 괜한 말썽은 피우지 않겠구나. 서윤은 그 자리에서 민준을 머슴으로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듬직한 어깨와 순박해 보이는 미소가 어쩐지 마음에 끌렸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이 결정이 그녀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딸 수연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어머님, 새로 온 머슴 오라버니 좀 보세요. 정말 부지런해요. 저 혼자서 장작을 산더미처럼 패놓았는데 우리 집 몇 달은 거뜬하겠어요? 말은 못해도 눈빛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서윤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일하는 민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땀 흘리는 그의 넓은 등과 거친 손,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에 가슴이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서윤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민주는 종종 우통을 벗고 일했고 해 진력키면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곤 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단단한 근육과 힘찬 움직임을 볼 때면 서윤은 애써 고개를 돌리면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생각이란 말인가. 나는 양반가의 과부요. 저 아이는 천한 머슴인데. 밤이면 이불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한번 피어난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민주는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의 마음을 미리 읽기라도 한 듯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오랜 친구인 이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박씨 부인.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시구려.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게요? 아닙니다. 그저 날이 더워 잠을 설쳐서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새로 들인 머슴 총각이 참 듬직하고 일도 잘한다면서요? 벙어리라 말도 없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게요. 요즘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말들이 좀 있습디다. 젊은 과부 집에 저리정고 건장한 머슴이 밤낮으로 드나드니 보기 좋지 않다는 거지요. 이씨 부인의 말에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마음속 비밀을 들키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내가 누구요? 현감나리의 외사촌 동생이자 양반 가문의 분여자요. 어찌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하시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딸 수연이 외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친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외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하니 사흘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딸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비에 흠뻑 젖어 헛간으로 들어서는 민준을 보며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비에 젖은 삼배옷이 그의 건장한 몸에 착 달라붙어 윤곽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서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일하고 들어가 쉬게나.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서윤의 마음속 욕망도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속치마 하나만을 걸친 채 그녀의 발걸음은 떨리는 촛불처럼 머슴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삐걱, 머슴방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얽혔습니다. 1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욕망의 댐이 무너지듯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말문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부인의 따님, 수연 아가씨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 이놈. 이 천벌을 받을 도둑놈 같으니라고. 서윤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은진골 사람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부인께서는 제가 정말 벙어리인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벙어리이기에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 부인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둘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외로움과 욕망이 결국 자신과 딸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었음을.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더냐? 그것이 지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부인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연 아가씨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으시든지.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 수현의 해맑은 미소, 현감 오라버니의 근엄한 표정,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엉켜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러니 제발 입을 다물어다오. 그날 이후 서윤의 집에는 기묘한 평화와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릴 적 큰 병을 앓고 말을 잃었다가 최근 기적적으로 말문이 트였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전보다 더욱 싹싹하게 수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 꽃이 참 아가씨를 닮아 곱지 않습니까? 산에서 제가 직접 꺾어 왔습니다. 영리하고 말솜씨 좋은 민준에게 순수한 수연의 마음은 서서히 기울어갔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라버니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참 잘해줘요. 딸의 순진한 눈빛을 볼 때마다 서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딸의 운명까지 뒤틀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갔고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박씨 부인의 벙어리 머슴이 말문이 트였다지 않소? 그것뿐인 줄 아시오? 글쎄, 박씨 부인이 그 머슴 놈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구먼. 아니, 양반 가문의 금지옥엽 외동딸을 어찌 천한 머슴에게 준단 말이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현감이 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단풍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늦가을 오후, 현감은 분노에 찬 얼굴로 서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망측한 소문이란 말이냐?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제정신이냐? 어찌 양반가의 규수를 천한 종놈에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한단 말이냐? 당장 그놈을 내쫓지 못할까? 바로 그때 민준이 당당한 표정으로 현감 앞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는 비굴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현감 나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은진골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과연 현감 나리와 이 댁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서윤 부인과 관련된 아주 은밀한 이야기 말입니다. 민준의 협박에 현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연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미천한 신분이나 아가씨를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그 순간 서윤은 민준의 눈빛에서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의 빛을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현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수연이와 혼례를 올린 즉시 이 고을을 떠나야 한다. 2번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가문의 체면과 혈육의 안위 사이에서 그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수현과 민준의 조촐한 혼례식 날, 곱게 단장한 수현의 얼굴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잿더미 같았습니다. 어머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잘 살겠습니다. 딸이 탄 가마가 멀어져 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거라. 부디. 행복해야 한다. 딸 부부가 떠난 후 텅 빈 집에는 깊은 고독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은 밤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되새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방님, 이 불초한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뿐인 우리 수현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데서 오는 평온함이었을까? 그렇게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손주를 볼 나이가 된 서윤에게 먼 타향에서 수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이곳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하여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방님도 성실히 일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어여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어머님의 한자를 따서 서윤이라 지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손녀의 재롱을 보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지를 읽던 서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쓰디쓴 회한과 작은 희망이 뒤섞인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와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은진골의 가을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조선 영조시대 금강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도는 충청도 은진골은 사계절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복사꽃 흐드러지던 어느 봄날 남편 김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아내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금이 환영하여 우리 수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소. 하지만 그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